미국 판매량 1위, 전세계 판매량 6위인데 이상하리 많지 우리나라에선 덜 유명한 위스키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듀어스인데요. 이게 위스키 좀 드시는 분들한텐 아니 이걸 왜 몰라 당연히 알지 할 수 있어도 아무래도 잭다니엘, 가쿠빈, 발베니, 맥켈란보다 우리나라에서 덜 유명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위스키 사랑을 스카치 업계에서 몰라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발렌타인만 해도 한국인들 입맛에 맞춘 마스터즈 제품을 따로 내기도 하고 벨로막의 유사길이라던가 글램파 클라스는 2022년도에 코리아 에디션 25년에 내는 등 꽤나 많은 제품들이 한국 시장을 겨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의 위스키인 듀어스도 내심 한국 시장에 제대로 진출하고 싶었는지 국내 한정으로 럼 캐스크를 활용한 캐리비안 스무스를 냈습니다. 근데 이거 맛보면서 왜 국내 한정으로 출시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됐는데요. 그럼 오늘은 유난히 우리나라에서만 길을 못 피고 있는 듀어스의 맛과 역사, 추천 음용법까지 시작해보겠습니다. 근데 편하긴 해도 스크류는 너무 감성이 없어 확실히. 우선 맛 설명하기 전에 오늘 소개할 술의 럼 캐스크의 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혹시나 계실까봐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럼은 설탕 만들 때 쓰는 사탕수수로 만드는 술입니다. 당연히 맛이 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달달한 술인 럼을 넣었던 캐스크에 위스키를 숙성했다고 하니 처음 마시고 느꼈던 감성은 당연히 달고 맛있다였습니다. 근데 이게 소주의 단맛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달고 맛있다고 느꼈잖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나봐요. 솔직히 이런 술 저런 술 마시기 시작한 이후로 소주 잘 안 마시게 됐긴 했는데, 이게 마시면 마실수록 뭔가 내가 아는 그 단맛인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단맛이 너무나 소주의 단맛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단맛이야. 물론 저도 위스키 맛 표현할 때 쓰는 표현들인 구조감, 과일, 건초, 피트 이런 표현들로 말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이건 너무 명확한 뭔가 소주의 그 달달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생각하면 아무튼 위스키 하면 달달한 쉐리파가 아무래도 많잖아요. 확실히 달아서 맛있었고, 이렇게 달달한 맛 뒤로 열대과일의 뉘앙스가 잘 느껴지고 코를 때리는 알코올 부주도 거의 안 느껴져서 상당히 부드럽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위스키였습니다. 소주이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느꼈던 구체적인 테이스팅 노트가 약간 늦어졌는데, 제가 느꼈던 노트들 말씀드리면, 향에서는 바닐라와 오크가 먼저 편하게 느껴졌고, 맛에서 바닐라와 열대과일 향이 느껴졌는데 특히 파인애플이 조금 더 도드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니쉬에선 뒤늦게 플로럴한 뉘앙스와 함께 오크향, 약간의 스모키가 남았었는데 신기하게도 피니쉬가 꽤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CU에서 제가 30,000원이 안 되는 28,900원에 구매해서 그런가 별 기대도 솔직히 안 했고, 피니쉬도 당연히 기대를 안 했는데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달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맛있어서 그게 제일 좋았어요. 네, 오늘도 아주 간단하게 역사를 알아볼 건데, 우선 듀어스는 존 듀어가 창립하고 두 아들인 알렉산더 듀어와 토미 듀어가 성장시킨 브랜드입니다. 저도 저와 성격이 아예 다른 형이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다니고 있고, 여러 명의 친구를 사귀기보단 소수의 친구들이랑만 친하게 지내거나 혼자 노는 걸 좀 더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중학생 때부터 음악 열심히 해가지고 술래투구 열심히 하고 있고 친구도 많이 사귀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더 돼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듀어스 형제 보면서 딱 저희 형과 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 잘하고 영업 잘하는 동생인 토미 듀어가 위스키를 판매하고 다니고, 공부하고 분석하는 거 좋아하는 형이 위스키 생산에 도맡아서 듀어스를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저도 나중에 브루어리를 차리게 되면 형한테 분석을 싸우겠다. 근데 형제의 합이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에 위스키가 맛있어야겠죠. 이게 듀어스는 듀어스만의 특별한 숙성 방식이 있는데, 원래 블렌디드 위스키는 그레인 위스키와 몰트 위스키를 섞어서 바로 병입해서 완성을 하는데, 듀어스는 그레인과 몰트를 블렌딩한 후에 다시 캐스크에 넣어서 숙성하는 더블 에이징이라는 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고 깊은 향을 낼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인과 몰트도 애초에 블렌디드를 해서 블렌디드 그레인과 블렌디드 몰트를 한 캐스크에 넣고 다시 숙성을 한 듀어스 더블이라는 제품도 있는데, 이게 무슨 날이 내가 그린 기린 그림 경찰청 세천사 철천사도 아니고 좀 복잡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아무튼 맛있답니다. 저는 아직 안 마셔봐서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특별한 숙성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의 듀어스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의 위스키 럼 캐스크를 썼는데, 이게 럼 캐스크 말고도 포트 캐스크를 쓴 포르투규스 스무스, 그 포르투갈인의 스무스라는 뜻이더라고요. 발음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미즈나라 캐스크를 쓴 제페니스 스무스, 그리고 애플 스프릿 캐스크, 깔바도스죠. 깔바도스 캐스크 쓴 프렌치 스무스, 이렇게 본사 사이트엔 총 4가지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찾아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거는 정식 기사를 찾지는 못했는데 아마 나라별로 겨냥해서 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아마 미즈나라는 일본에서 냈을 거고, 포트캐스크는 포르투갈, 깔바도스는 프랑스에서 냈을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 한정 출시하는 제품이 뜬금없이 럼캐스크, 캐리비안 스무스라는 이름이 붙은 게 우리나라가 사탕수수를 재배하긴 하지만 약간 우리나라 조선사업 때문인지 아니면 소주가 좀 달달하니까 아무튼 본사에 올라온 캐스크 시리즈 말고도 일리갈 스무스도 있는데, 이게 매지컬 캐스크를 썼거든요. 근데 매지컬 캐스크라고 하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멕시코에서 만드는 데킬라가 원래 매지컬입니다. 매지컬을 데킬라 지역에서 만들면 데킬라라고 이름이 붙는 건데, 근데 이것도 이름이 약간
약간 인종차별. 어쨌든 듀어스에 들어가는 몰트 중에 유명한 거는 요즘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자주 보이는 에버펠디, 그리고 지금도 유명하지만 몇 달 전에 확 더 인기가 있어진 로얄 블라클라 외에 올트모어, 클라이겔라키, 맥더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술자리에서 써먹을 만한 내용은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듀어스는 영업 잘하는 동생과 일 잘하는 형의 합심으로 성공을 이루는 브랜드이다. 두 번째로 블렌딩을 한 후 바로 병입하는 다른 블렌디드 위스키와는 다르게 블렌딩 후에 한 번 더 숙성하는 더블 에이징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출시한 럼캐스크 이외에도 총 5가지 캐스크 시리즈를 출시했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음료법인데요. 니트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냥 소주인데 맛이 좀 더 강렬하고 위스키 맛이 나는, 그리고 부드럽기까지 해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약간은 그 저속성에서 오는 뜨거운 맛 같은 게 있기는 한데 뭐 달달한 맛에 잘 가려지는 것 같아서 전 좋았고, 온도랑은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굳이 차갑게 먹는다 그럴 바엔 저는 요 듀어스 자체를 그냥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꺼내서 마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저속성 제품이라서 그런지 맛이 온도라고 했을 때 확실히 좀 많이 약해지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볼을 하는 게 진짜 최고였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이볼 하고 싶어가지고. 하이볼 할 거 빨리 가져와야지. 하나 둘 셋 얍. 아우, 벌써 너무 좋다. 하이볼은 일단은 맛도 좋은데, 하이볼을 탈 때 사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가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가격적으로도 너무 괜찮고 그리고 맛도 맛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좀 습관이 CU를 괜히 한번 들어가요. 이렇게 있으면 하나 더 사려고. 왜냐면 가격도 거의 웬만한 CU에서 거의 다 28,900원에 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3만원이 안 되게. 그래서 저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한 35,000원이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만족도가 큽니다. 물론 정말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진저에일이랑 토닉워터도 사실 가격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뭐 막 타먹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조합이 꽤나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진저에일을 더 좋아해서 진저에일 조합이 더 좋았는데, 솔직히 뭐가 더 맛있냐 하면은 그냥 진저에일이나 토닉워터 좋아하는 것 둘 중 하나 골라서 드셔도 충분히 아주 편하게 얘기했을 때 말하는 그 위스키 향이라는 것도 많이 나고 해서 가격적으로나 맛으로나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용법 얘기한 거 거의 최초로 온도락을 제외한 나머지 니트라던가 하이볼 그리고 진저에일, 토닉워터 타는 방식을 모두 추천하는 상황입니다. 온도락만 제외하고는 어떤 식으로 드셔도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총평을 해보면은 이제 저렴한 가격과 8년치고 꽤나 정돈되면서 다양한 팔레트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제 소주의 단맛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그냥 편의점에서 보이면 하나쯤 구매해와도 충분히 남아도는 위스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리비언 위스키 중에서도 맛적으로도 가격적으로도 이렇게까지 만족한 위스키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맛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대구에 놀러 갔을 때 호텔에서 이제 뭔가 오늘 마지막 날 밤이니까 뭔가 마지막으로 마시는 걸 한 잔 먹고 자고 싶다라고 해서 저렴한 와인을, 편의점 와인을 사러 갔다가 3만원에 듀어스가 보이길래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구매했는데 이 정도로 알아보지 않고 구매했는데 만족도가 높은 거는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여행뽕인가? 또는 아니면 첫날의 기억이 너무 좋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양을 보면 꽤 많이 줄어들었죠. 거의 반병 이상 줄어들게끔 많이 마셔봤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때마다 3만원에 이 정도의 구조감이라면은 그냥 데일리 위스키로 몇 병이고 더 사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사실 두려워서 찾아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걸 찾아보면은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소극적으로 할까봐 그랬는데,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구조감이면 너무 완벽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구독자분이 6,420명이 됐더라고요. 정말 언제나 구독해주시는 분들 늘 항상 감사해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이 전에 올린 을리브러리 영상이죠, 거기서 언급했듯이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을 만난 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정말 기폭제가 돼서 요즘에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좋고 그 1년, 2년 뒤에 봐도 괜찮은 영상을 남길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이 보내주신 골드바렐 제품에 여전히 아무것도 넣지 못하고 있어요. 그 기원 위스키에 원래 스피릿을 넣고 싶었는데 기원 위스키를 방문한 사람만 구매를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방문을 할 계획을 짜다가 도무지 요즘에 돈 벌어먹고 사는 일정 때문에 시간이 안 나가지고 기원 위스키 스피릿을 사려는 걸 조금 지금 보류하고,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마셔본 잭다니엘이나 제 잭다니엘 옷도 입고 있죠, 하트브라스 피티드를 넣어볼까 하고 있는데, 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없으시면은 제가 맨날 입고 나오는 이 잭다니엘 티셔츠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잭다니엘을 좀 채워 넣어볼까 합니다. 요즘에 가격도 많이 쌓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끝낼 때마다 조금씩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요 듀어스 캐리비안 스무스 CU에서 진짜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제가 매번 구매를 한 건 당연히 아니지만 CU가 보일 때마다 거의 다 들어가 봤는데 한 10군데당 한 군데 정도는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CU 들어가셨을 때 캐리비안 스무스 보이시면 엄청 부담스러운 가격 아니니까 하나쯤 구매해서 집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강한 수요문화를 시작
시간 오픈했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 먹었네. 한 잔만 더 탈까? 아 좋다. 이건 뭐야? 30ml에 66칼로리? 뭔데? 아, 오, 너무 좋아.